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과거 통계 자료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 급격한 하락 후에 얼마나 반등했는가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5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15% 이상 빠진 그 이후에 얼만큼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졌었던 때는 한 2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급격하게 빠진 차트,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에서 0% 하락한 부분 한 번 있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단기 반등으로라도 시장은 보여줬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 쪽은 이 10에서 한 20% 반등은 8차례나 과거에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20에서 30% 정도의 되돌림은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워런 버핏도 최근 주식 쇼핑에 나선 걸 테고, 사실 이제 시장도 속임수 반등이라도 좀 나와줄 만한 자리 이것만 그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다음 보시죠.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낸 미 증시의 흐름입니다. 나스닥 지수 4.73%, 거의 5%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사실은 이 3대 지수 안에서 가장 좀 방어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간밤 4%의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거래량 같이 좀 봤는데 거래량이 막 크게 수반된 급락은 아니었습니다. 일평균 정도의 거래량이 나온 수준이었는데 지수상으로 보면 정말 낙폭이 공포스러울 정도죠.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당잠사에서 4월 소매 판매 지표와 월마트의 어닝 쇼크,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우려가 좀 현실이 된 모습이었고요. 월마트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직격탄을 맞아서 실적이 좋지 않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포인트로 비용 부담, 가격 전가, 실패를 꼽아드렸는데, 미 증시 개장 전에 또 다른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판매 기업 타깃이 좀 어닝 쇼크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주가가 급락했는데 하루 동안 여기에서 여기로 급락했습니다. 25% 폭락을 면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적이 정말 좋지는 않았습니다. 분기 순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CEO가 밝혔습니다.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운송 비용이 크게 올랐죠. 근데 실적 전망을요, 앞으로 눈높이를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타깃 CEO도 이렇게 물가가 오를 줄 몰랐다, 영향을 이렇게 크게 받을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비용이 높아졌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월마트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문제는 이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물류 비용 등의 비용 이슈에 의한 기업 실적 부진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변화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인플레로 인해서 아무래도 물가가 높다 보니 소비가 주춤해질 가능성, 그리고 가전, 가구 등의 내구재 소비 감소가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그런 내구재 소비 감소 부분이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간밤 다른 유통업체들 주가 반응을 보면 그것도 끄덕여지실 겁니다. 26일에 실적 발표 예정인 코스트코마저 이날 12%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히트맵 보실 텐데 그야말로 피바다라고 표현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월마트와 타깃의 실적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한 번 더 체감하게 됐고,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매도하는 투자 심리를 이 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견조하게 버텨줬었던 에너지 섹터나 필수 소비재마저 이날 하락했는데 나머지 경기 민감 섹터나 성장 섹터는 그 칼날을 피할 곳이 더욱더 없었겠죠. 채권 금리가 다 하락했습니다. 이걸 보면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반영을 시킨 게 아닌가 고민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전체로는 인플레이션 이거 상당한가 본데 기업들은 괜찮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을 거고요. 파월 의장의 말처럼 경기 침체 없이 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게 가능해? 라고 우려감이 확대된 하루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글로벌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의 대부분은 앞으로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설문조사 내용 가지고 왔는데요. 올해 2분기 CEO 신뢰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CEO들은 또 직접 기업 경영의 일선에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체감하는 게 더욱더 절실할 겁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임금의 상승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불황이 불가피하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에 가벼운 침체가 온다고 보는 쪽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20% 나왔고요. 경착륙이요 11%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연착륙에 성공할 거란 응답은 불과 12%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간밤 월가에서도 입을 모아서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 하락이 예전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아직 바닥이 멀었다고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추가 하락을 언급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웰스파고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웰스파고에서는 구체적인 포지션 전략도 함께 제시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경미한 경기 침체가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올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사실 작은 기업도 아니고 대형 IB가 이렇게 리세션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한 곳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장 지수 밴드 때 목표치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의 관점에서는 경기 민감주 대신에 방어주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을 같이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에서 통상적으로 유틸리티 섹터가 시장 대비 선방했다는 근거를 들면서 투자 의견 이 섹터에 부정적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유틸리티 안에서 볼만한 부분은 원전 정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정책 기대감과 맞물려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건지는 자리 옮겨서 점검받도록 하고요. 반면에 이제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는 환경 하에서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계속 경기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축소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 소비재 섹터에 대해선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죠. 자, 오늘의 한마디는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공포에 매몰되면 또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보다 중요한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도 끝났고요. 컨센서스 조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증권사 레포트들 발간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뉴스들 체크하고 또 전략적인 고민으로 당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밤사이에 전해진 소식들 좀 쭉 정리해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키워드는 안보와 경제 쪽으로 맞춰주고 있죠. 경제 안보 협력 쪽은 반도체, 배터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도 한미 정상들이 이 협력 강화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아래 좀 추가를 해봤고요. 정부 정책적인 부분도 이제 원자력 발전에 향하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에서는 51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테마주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가 있는데 관련 기업들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종합상사주들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파묘 대란으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수혜를 받는 것으로 실적에서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 삼성물산의 상사 부분을 보면 1분기 모두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기인한 영향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기업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황을 쭉 정리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다시 전략적인 측면 해봤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라는 명제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죠.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라는 공포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이겨낼 성장을 보여줄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혹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 생각나는 대로 쭉 좀 정리를 해봤고요.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기업이 무엇인가? 사실 이건 개별 기업들을 찾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유니퀘스트가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냈는데 호실적 가치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과 실적이 같이 가는 기업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떤지 꾸준히 개별 이슈들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